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근에 한국 증시, 그다음에 미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된 흐름 몇 가지 소개하고 싶어서 긴급하게 편승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부분을 많이 짚었는데 오늘은 미시적인 환경 어떤 것이 있는지 방송 지켜보십시오. 흐름의 변화, 보이는 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친수익파가 된다. 친수익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오로지 저는 수익을 탐하는 친수익파다. 최근에 댓글만 보면 답답하죠. 아직도 코코본드가 어쩌고 도이치뱅크가 뭐고 결국 다 망할 것이다.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예측은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예측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장입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지금 수요일 11시 오전 11시 30분 838포인트네요. 그런데 지난 1월 저점 670포인트에서 현재 지수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정 없이, 물론 3월 중순에 SBB 문제로 잠깐 급락했다가 곧바로 반등하면서 플러스 25%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 1월부터 모든 기준을 나스닥 지수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고 최근에 은행 시스템 문제로 하락이 더 가까워졌으니 결국 가장 많이 빠진 기술주 스몰캡 위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스닥 코스닥을 이야기합니다. 코스닥 지수 3개월간 플러스 25%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얼마나 거침이 없냐면 나스닥 지수 상승률을 그냥 초과해버렸죠. 나스닥 지수 상승률이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한 15% 정도 되는데 코스닥 지수는 25%. 물론 배터리 일부 종목,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 그런 테마가 돌고 돌아서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용융자 비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이런 것만 보면 조만간 조정을 예고하는 느낌입니다. 코스닥 신용공여 비율, 신용잔고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1월 2일 기준으로 7.7조 원이었던 신용잔고가 3월 24일 기준, 지난주 금요일이네요. 3월 24일 기준으로 무려 9.18조 원. 근데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흐름만 보면 저 신용 비율은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도 차면 약간 기웁니다. 그러나 폭락 가능성보다는 단기 조정 가능성을 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국 증시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 미국 금융시장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대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달러화 인덱스 파란색 동그라미를 먼저 좀 쳐보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SBB 사태, CS 사태,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 달러화가 강할 줄 알았는데 웬걸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월 초 지수가 잠깐 한 달 정도는 아니고 약 2, 3주 정도 하락할 때 반등을 했어요. 그때 CPI나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왔던 이유가 달러화 인덱스가 반등을 했었는데 불과 한 달 동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파란색 점을 제가 밑줄 쳐봤는데요. 조만간 저 2월 초에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달러화 인덱스를 제가 굳이 첫 번째 증거로 제시한 이유는 은행 시스템이 위기가 오면 파월 의장도 뒤에서 제가 다시 강조하겠지만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 지역 은행들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 시스템을 강화한다. 즉 대출이 경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출이 곧 달러화를 대출하는 거고요. 경직한다는 얘기는 덜 대출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환시키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상환하려면 달러화로 바꿔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강하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은행 시스템의 문제로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SBB 폐쇄 이후 곧바로 달러화 인덱스는 하락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 얘기는 일부 비관론자들 너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위기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미 금융시장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풋콜 레이쇼입니다. 옵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콜 매수하는 비중과 풋을 매수하는 비중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풋을 배팅하는 세력들이 많으면 풋이 그러니까 비율이 올라갈 것이고 콜이 즉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는 세력들이 많으면 저 풋콜 레이쇼는 하락합니다. 먼저 작년 11월, 12월 지수가 계속 하락했던 시기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풋콜 레이쇼를 보겠습니다. 풋콜 레이쇼고 어마어마하죠. 평균적으로 1.2 이상에서 계속 움직였습니다. 즉 풋이 저렇게 많았었다는 얘기죠. 당시 시장이 하락하게 되고 조금 올라가면 곧바로 떨어지고 변동성이 무지 심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오른쪽입니다. 올해 들어서 풋콜 레이쇼를 보니까 대부분 0.8 이내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물론 3월 중순에 SBB 폐쇄 당시에는 잠깐 1.0까지 올라갔지만 대부분이 풋보다는 콜, 즉 옵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은 나쁘게 볼 거 아니야. 상승 가능성이 높아라고 상승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옵션 투자자들의 풋콜 레이쇼만 보면 한국 투자자와는 달리 시장을 좋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예측이 틀렸다 맞았다는 것은 항상 시장이 판단하죠. 지난 3개월간 코스닥 시장, 나스닥 지수, 그다음에 달러화를 보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한다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 친수익파가 아니죠. 반수익파죠.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3월 29일 새벽 2시에 월간 통화량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M2죠. M2, 머니 서플라이 통화량이 지난 2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보니까 빨간색 박스 쳐놨습니다. 한 달 동안 1210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경제에서 전체 통화량이 한 달 동안 감소했다는 얘기는 경제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힘들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흔들렸죠. 자, 흔들렸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통화량 지금 보여드린 게 2월 통화량 지표입니다. 2월 통화량이 1월 통화량 대비 1200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파월 의장 지난번 기자회견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걸 계속 언급했죠. 은행 시스템의 위기가 있었던 은행 시스템의 위기로 지역은행들이 대출을 강화하고 있다. 대출을 경직시키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은행 시스템 위기는 2월 1일 금리 인상 후에 그리고 은행 시스템 위기가 발생했고 추가로 3월 16일에 3월 22일이군요. 그때 0.25% 올렸다면 3월 통화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월보다 훨씬 더 많은 통화량의 감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파월 의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제가 벌써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있었던 은행 시스템의 위기, 사건들이 가계 및 기업의 대출 여건을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대출 여건 악화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2월 통화량 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어요. 절대 통화량이. 그런데 3월에 은행 시스템 위기 플러스 금리 인상.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걱정한 대로
통화량은 더 많이 감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지난 5년간 통화량 증가율을 보니까요. 2021년 2월 플러스 29% 상승한 이후 끊임없이 빠지다가 미국 역사상 통화량 지표를 계산해서 공표하는 지난 44년 만에 처음으로 3개월 연속 통화량이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 시스템의 위기, 이로 인해서 통화량 감소세가 더욱더 확대된다면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아니,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중단을 넘어서 곧바로 금리 인하로 직행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흐름이 궁금하다면 이제부터는 유동성을 확충, 실제로 페드의 대차제 지표가 지난 3주 동안 거의 4천억 달러가 플러스 됐잖아요. 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2월 통화량이 저렇게 감소했는데, 그렇다면 페드가 앞으로 유동성을 확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걸 먼저 반응하는 지표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달러와 약세, 그 다음에 골드 상승,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두 가지, 달러 약세가 계속되고 골드 상승이 2,000달러를 넘는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페드가 결국 금리 인하로, 그 다음에 QT를 중단할 수도 있겠다라고 반응하며 증시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증시가 1년 2달 거의 14개월 정도 하락했잖아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중단을 넘어 하락 가능성, 인하 가능성이 높다면 그것에 주목해야 되죠. 그럼으로써 코스닥이 과열되긴 하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단기 조정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그렇다.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 가능성에만 무게를 두자. 당연히 그런 때가 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증시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런 의미죠. 그 흐름, 그 변화가 생물의 특성인데요.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수익이 막 증가합니다. 자, 오늘은 이런 흐름 몇 가지 짚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